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굿모닝 작전 찐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님 반갑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우리 김성현 대표님께서 또 출장 중에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바톤을 또 이어받아서 여러분들께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내 증시 또 이슈를 봐야 되고 또 섹터를 봐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제이님, 정혜진님, 우리 수님, 가을님, 남재훈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좋은 아침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것도 참 그래요. 그죠?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7시부터 7시 반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그 좋은 증시 환경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임님, 장뽀로리님, 진희님, 주대영님, 블라썸님, 성백현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디노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나님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부터 7시 반까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아마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방송 전에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장중 혹은 장 마감 이후에 또 새로운 기사들이 업데이트되거나 하면은 제가 그 다음날 바로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제 방송은 매일 이어진다. 그래서 빼놓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혹시 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찍었던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니까 보셔도 뭐 과거의 방송 혹은 월요일의 방송, 어제의 방송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그 개인 일정하고 방송 일정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컨텐츠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 출근길 주식에 대한 내용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증시 먼저 좀 봐야겠죠. 어제도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늦게까지 미증시를 보다가 잠이 드는다는 것을 아시죠? 그쵸? 어제도 미증시를 좀 늦게까지 봤었는데 어제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팔란티어도 굉장히 많은 하락 낙폭을 보여줬고 엔비디아, 테슬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특히나 우리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두 배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두 배수짜리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낙폭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근데 다행히 낙폭이 좀 주는 흐름들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좀 해줬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1.64%, 애플 2% 가까이, 그리고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 증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면 3대 주요 지수가 사흘 연속 혼조세를 보이면서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량주 위주의 어떤 실적주를 갖고 있는 다우 지수는 그나마 강보합권에서 계속 좋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기술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들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을 둘러싼 밸류에이션, 고밸류, 이 고평가 논란이 좀 계속 됐었고요. 특히나 샘 올트먼 CEO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 장 막판에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인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또 저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물론 이제 개장 직후에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커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장중 약 2%, 그러니까 1.92%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 낙폭은 한 3.38%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AI가 올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트렌드였고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매사추세츠 공대가 내놓은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하방 압력이 나오는 이유 분석이 좀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요.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 기업 정도가 매출 성장 속도 빨라졌고 나머지 95%의 기업은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AI가 뭐 시작된 지 그렇게 길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리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도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좀 보여줬고요. 또 하나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매파적 성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잠깐이겠지만 충격적인 그 충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의원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꺾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내려왔는데 근데 7월 FOMC 의사록 공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그 FOMC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월러 이사하고 두 분 정도가 금리 인하를 지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FOMC 의사록 그 공개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FOMC 회의록 공개보다 어떤 걸 또 좀 더 중요시 봐야 되냐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더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 증시는 기술주 증시 매도세에서 막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체크 포인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여부는 거의 다 되고 있죠. 대주주 양도세 정부 정책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FOMC 공개됐고 이제 잭슨 홀 미팅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도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안나님, 찔레공주님 안녕하세요. 네, 남리 얼굴 후디님 그리고 JGS님 운동하고 계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치그치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럼 뭐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밥을 차리셔도 좋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 좋은데 일단 제 방송을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방송이 울리나요, 여러분들? 방송이 울려요? 목소리가 울리시면 제가 목소리를 좀 더 줄일까요? 네, 나무각국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쵸? 7월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첫 번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일단은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의사록 공개를 하기 전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어차피 FOMC 연준에 대한 스탠스다 보니까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택담보 대출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기 혐의를 받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해오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위원을 겨냥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쿡 이사마저 해임이 되고 물러난다면요. 연준 이 구도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면 우리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 FOMC 회의에는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7명의 연준 이사가 참여를 합니다.
앞서 지난달의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미셸 보우먼 부의장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 두 사람인데 이때 이 두 사람 뭐예요? 친트럼프 인사입니다. 친트럼프 인사.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조기 사임한 이 쿠글러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쿡 이사까지 물러나면 그죠? 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임명 인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연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연준 인사 해임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7월 FOMC 의사를 공개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FOMC 회의에서 과반수 참가자들이, 과반수의 그 이사들이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하고 그리고 고용 하방 위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가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라고 봐요. 관세를 올렸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쵸? 그래서 어찌됐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현 상태로 유지하는데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동결하는데 찬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우먼 부의장 그리고 월러 이사 두 분만 금리 인하를 선호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2명 이상이 이제 연준 이사가 금리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례가 1993년 이후 처음이다라는 내용들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해드렸고 어쨌든 노동시장이 좀 견조한 상황에서 물가 수준이 좀 다소 높은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된 거고요. 파월 의장이 회견 직후에 물론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세발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으로 반영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만약에 거기서 고용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총체적인 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있었습니다. 현재 금리가 중립보다 크게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역사적 범위 상단에 위치했다. 라고 이제 높은 자산 가격에 대한 지적도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록이 공개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커졌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잭슨 홀 미팅 파월 의장 발언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일 저녁 11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11시예요. 그러면 내일 저녁 금요일 미장 시작을 하고 딱 30분 후입니다. 그래서 내일 딱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 상담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이슈 두 번째죠. 미국이 이제 행정부에서 트럼프 정부가 인텔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텔 지분을 가져간다라는 건 따지고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SMC라든지 SK라든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방송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장중에 이슈가 또 나왔어요. 바로 삼성전자 지분을 갖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이겁니다. 그쵸? 인텔 살리게 나선 미정부의 그 개입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 SK하이닉스, TSMC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이제 SK하이닉스 어제 장중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축소하면서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그쵸? 자, 일단은
좀 이건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경영난으로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확보를 시도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고,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보조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지분을 내놔라.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웃기기도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텔 입장에서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인텔의 경우를 보게 되니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마 이 양사에도 지분을 요구할지 관심이 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쵸?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른 이 보조금을 활용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보유하게 될 거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모르겠습니다. 역시 제가 트럼프라는 인물이 확실히 경영자는 경영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 뭐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어찌됐건 러트닉 장관의 이 발언이 어쨌든 보도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될 경우, 그쵸? 성사될 경우에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쵸? 근데 상무장관 이 얘기는 했어요. 최대 주주가 돼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이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없는 지분이라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러트닉 장관이 뭔 이야기했냐면요. 특히나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다른 반도체 업체에도 이 표결권이 없는 정부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주식을 내놓으라는 방침을 이야기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게 말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후보군으로는 미국 마이크론, 대만 TSMC,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를 뭐 콕 집었다라고 해요. 그죠? 삼성전자 보조금 대가 6조 내놔!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텍사스주 테일러에 이제 51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얼마 받기로 했나요, 여러분들? 47억 4,500만 달러. 약 6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조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조금 6조를 주니까 지분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하이닉스도 근데 인디애나주에 5조 원 들여가지고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하는 대가로 보조금 4억 5,800만 달러, 하나로 6,40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보조금 지급액에 비례해서 신주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몇 퍼센트가 되냐면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5% 비중이 됩니다. 1.5%.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주식 비중이 1.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나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뭐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그게 됐는데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는 거죠. 그쵸? 뭐 포결권이 없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추후적인 기사를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업데이트를 쭉쭉 해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찌됐건 미국 진출에 나선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JR님 맞아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면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어떤 지분 취득에 부담을 느낀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안 받으면 되겠죠. 안 받을 수밖에 없겠죠.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존에 계획이 없던 6조 6천억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큼 지분을 주게 될 경우에 시가총액 기준상 이제 1.5%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근데 이거 정확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든 반도체든 AI 산업이든 등등등 모든 면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의 어떠한 이 스탠스는요, 반도체 패권을 좀 공고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어떤 정책 계약마저 뒤집으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양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들었나요?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들었나요? 자, 좋은 얘기 하나 그럼 드릴게요. 좋은 이야기도 하나 나왔으니까 좋은 이야기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이 기사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 보낸 HBM4 샘플 합격이 돼서 양산에 임박하고 있다. 내용 보면 지난달에 이제 AI 반도체 부분에서 독보적인 1위인 우리 엔비디아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보냈는데, 이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해서 이번 달 말 최종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산 직전 단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PP라고 해서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대량 생산에 앞서서 시행되는 최종 검증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PP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11월 양산을 시작해서 SK하이닉스와의 어떤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 HBM3 12단 제품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통과를 해서 납품을 시작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최근에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 물량 가격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두고 삼성전자의 납품이 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성공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이제 AI 메모리 시장의 어떤 판도가 조금씩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당장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독점적인 위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떤 판도는 조금 바뀔 것이다. 그리고 HBM 매출 확대에 맞춰서 미국에 어쩌면 대규모 추가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한미 정상회담에 같이 가서, 근데 뭐 지분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쵸? 지분 달라고 하면 이건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9월 FOMC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0.25%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처럼 깡패처럼 살고 싶다. 미국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내용들 막 이슈가 나올 때 막 정리하면서 빨리 내일 왔으면 좋겠다. 뭐 여러분들한테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 늦게 보신 분들 영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이따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하시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세 번째는 이제 원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거 추가적인 기사를 계속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다. 왜? 불공정 관련,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원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장중에 좋은 기사도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그랬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추후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죠? 추후 기사 확인 필요. 이게 딱 어제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네, 박인선님 안녕하세요. 뭐 추가 독소 조항까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증시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단은 25일 날 열리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포함한 이 한국 원자력 산업과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참 밀렸다가 꼬리 많이 달았었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23일 방미를 합니다. 방미. 한미정상회담보다 이전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이거였습니다. 한수원 합작회사 만들러 미국 간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19일날 개최했던 이 전체 회의에서 한수원 사장의 어떤 스탠스, 기자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 스탠스, 태도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빼고. 다만 이제 그 내용에서 어떤 의원의 질문에 그 유럽 시장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유럽 시장 대신 미국 시장에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 스웨덴과는 SMR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럽 시장 포기 사항이 조항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했을 때 비밀 유지 사항에 위배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출구를 마련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스탠스를 보면서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이 미국 원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조인트 벤처 설립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 방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정해졌는데 23일 날 조인트 벤처 설립을 서명하러 간다. 그쵸? 뭔가 타임라인이 좀 안 맞는, 어찌됐건 이미 이전에 어떤 스케줄상 결정이 나 있던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만을 지금 가지고 할 때예요. 또 뭐 추후 기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앞서서 한수원과 산업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사 간 협력 사안은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다. 라고 못 받은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웨스팅하우스 조인트 벤처 설립을 서명하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한데 포인트는 어찌됐건 우리가 우려했던 이건 이제 추후 기사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패석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거는 제외를 할게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소득세, 세제 개편안 가지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거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간혹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이 이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증시라는 것은요, 되게 복합적인 것들이 묶여가지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증시 시장인데 뭐 하나만을 콕 집어서 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미국 매크로 환경도 있겠죠. 근데 관세 협상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밀렸다라는 건 그럼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가 좀 더 추가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투심을 위축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라고 한다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50억, 10억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면 결론이 좀 나면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 뭐 급등이든 급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물론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투심이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요인은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뭐 그렇다. 그러니까 기대감에 움직이고 우려감에 떨어지는 게 주식이다 라는 게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개별 종목 지금 그 건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개별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이 내용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이게 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어제 저녁에 기사가 나왔죠. 맞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떤 헤드라인이라든지 기사에 대한 발췌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양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기사 헤드라인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그런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 맞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이거. 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라는 정부의 세제 개편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뭐 10억이냐 50억이냐 찬반이 있었다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다음 달 미국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는 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배당소득 최고 세율도 35%가 아닌 25%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부분 워낙에 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또 추가적인 또 업데이트가 된다면 내일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던 꽃길을 걷는 시장이던 여러분들께는 항상 성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